뉴욕시 헤러드 스퀘어 호텔. 깨끗한 침대 시트를 실은 카트를 밀면서 청소부가 5층 복도를 따라 각 방의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50호, 551호 그리고 553호를 청소했어요. 552호는 투숙객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이상한 여자들이 20년 이상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호텔 기록에 따르면 3명의 여성이 552호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다 우드와 그녀의 여동생과 딸이었죠. 아무도 그 여자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항상 제때 호텔비를 지불했어요. 그들은 거의 매일 우유, 커피, 베이컨, 계란 그리고 다른 음식을 주문했어요. 배달원은 물건을 가져다주고 팁으로 10센트를 받았어요. 552호실의 투숙객들은 방 청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오직 2번 청소부는 아이다를 설득해서 더러운 시트를 깨끗한 시트로 교체했어요. 그나마 그때도 의문의 여성이 살짝 열린 문을 통해 세탁물을 건네고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1931년 봄 오후 4시에 방문이 열렸어요. 93세 아이다 우드는 방 밖을 내다보고 청소부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불행히도 아이다의 여동생이 매우 아팠죠. 사람들은 빠르게 552호실로 모였습니다. 호텔 매니저, 의사, 변호사, 청소부 그들이 방 안에서 본 장면은 오랫동안 많은 뉴욕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다 우드에 대한 뉴스는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아이다 우드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요. 아이다는 1857년 19세의 나이로 뉴욕에 왔어요. 그녀의 성은 메이필드였어요. 아버지는 남부의 부유한 사탕수수 농장 소유주였어요. 아이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하고 북부로 이주했어요. 여기 뉴욕에서 그녀는 빠르게 인기 있는 숙녀가 됐어요. 아름답고 젊고 매우 똑똑한 아이다는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잘 알았어요. 뉴욕의 모든 가십거리와 사교계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파티에서 항상 환영받는 손님이었죠. 많은 남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이끌렸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은 아이다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남성 벤자민 우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선박회사와 인기 있는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벤자민의 형은 전 뉴욕 시장이었어요. 아이다의 편지는 낭만적이고 꽤 재치 있었어요. 아이다는 벤에게 만나자고 했고 벤은 동의했어요. 그녀를 직접 보는 순간 그는 즉시 사랑에 빠졌어요. 그 순간부터 아이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이다는 호화롭게 살고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녀의 지위 덕분에 아이다는 영국 왕세자와 춤을 췄고 아브라함 링컨과 많은 다른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867년 아이다는 벤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이다는 벼락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좋은 아내였고 남편을 사랑했죠. 둘에겐 엠마라는 딸이 있었어요. 인생은 완벽했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벤은 도박을 매우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 큰 돈을 따기도 했지만 어떤 땐 큰 돈을 잃기도 했어요. 그와 달리 아이다는 돈을 모을 줄 알았고 돈을 잃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거래를 했어요. 남편이 돈을 잃으면 잃은 만큼의 금액을, 돈을 따면 딴 돈의 절반을 아이다에게 주기로 해요. 벤자민은 그 조건에 동의했어요. 아이다는 남편이 도박을 그만두게 돕고 싶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그녀의 재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1900년에 벤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들은 우드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별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계좌에는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의 엄청난 재산이 아내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다 우드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됐어요. 부동산과 돈뿐만 아니라 신문사도 소유하고 있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사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회 행사에 참석하고 여행을 하고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19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돈이 그녀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신문사를 25만 달러 이상에 팔았고 수년 동안 모아온 옷, 그림, 조각, 가구 및 집을 팔았어요. 모든 돈은 은행 계좌에 넣었어요. 이런 가운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불안해했어요. 아이다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로 인해 감정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1907년 아이다는 은행에 가서 계좌에서 약 100만 달러를 인출했어요. 은행을 믿을 수 없어서 그 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 후 딸 엠마, 여동생 메리 메이필드와 함께 헤럴드 스퀘어 호텔에 방을 임대했어요. 모든 개인 소지품을 옮겨왔고 돈이 가득 든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고 청소부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문 앞에 음식을 남겨두도록 요청했어요.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었을 때 아이다의 딸이 매우 아팠어요.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망했어요. 아이다는 여동생과 계속 호텔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1931년 봄 메리 메이필드도 병이 들었어요. 아이다는 호텔을 떠나 은둔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녀의 방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바닥엔 음식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요. 두 노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어요. 둘은 매우 야위었고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랗게 바랜 신문지, 반쯤 먹은 크래커 상자, 털실과 밧줄, 오래된 포장지가 쌓여 있었고 수백만 달러가 든 커다란 여행 가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발견된 물건 중에는 수십 년 동안 현금화하지 않은 귀중한 주식증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총 가치는 17만 5천 달러까지 늘었어요. 여동생은 사망했고 의사들은 그녀를 방에서 데리고 갔어요. 아이다는 의사들을 도왔지만 문을 열어두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아이다는 돈이 가득 찬 54개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교회 한 창고에 보관되었어요. 가방에는 유럽에서 온 천과 드레스, 값비싼 목걸이, 팔찌, 시계, 보석이 가득했어요. 낡은 크래커 상자에서 4만 달러짜리 목걸이도 발견됐어요. 신발 상자에선 25만 달러가 발견됐어요. 아이다를 돌보던 간호사 중 한 명이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50만 달러의 현금을 발견했어요. 모두들 아이다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다는 병이 들었고 약했어요. 그녀는 다른 층의 방으로 옮겨졌어요. 변호사와 친척들은 아이다가 재정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산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부유한 노부인에 대한 소식이 뉴욕 전역으로 퍼졌어요. 아이다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모두 유산을 원했어요. 아이다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오면 아이다는 가격을 묻곤 했어요. 1달러보다 더 비싸면 받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자신이 잡혀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신의 측근이라고 믿는 간호사들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여겼어요. 아이다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1932년 3월 10일 아이다는 사망했어요. 곧 대규모 법원 소송이 그녀의 재산과 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루이지애나에서 왔어요. 그들은 아이다의 아버지 쪽 친척이라고 주장했어요. 한편 아이다의 신원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아이다가 남부에 살았던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 주인이 아니었고 아이다의 본명은 앨런 월시였어요. 그녀는 더블린의 빈곤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딸 엠마가 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엠마는 여동생이었어요. 왜 여동생을 딸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이다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내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이다의 큰 비밀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더블린 출신의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뉴욕의 부유층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왜 동생을 딸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아이다의 정신 이상을 일으켰을까요?